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자본 수혈이 없다면 사실상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폭을 맞춰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네, 어떤 법이든지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논란이 일죠.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특히나 좋지 않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어떤 건지부터 볼까요? 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금지하도록 한 법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를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 제한 등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 등이 금지되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 품목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러면 그 지정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상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73개 품목입니다. 이 중 40%가량이 김치, 두부, 장류 등 식품 분야인데요. 과거 중기적합업종 제도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제재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일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대해 5년간 사업 입수 및 개시, 확장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이 특별법에 지정된 업종과 품목은 5년 동안 대기업의 진입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라도 이 확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게 소상공인의 생계의 어떤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간 기간 만료를 유예해왔던 품목들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6월 12일 제정됐으며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논란이 지금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특별법이 국회는 통과했지만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진입 규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가득 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대로 가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각종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지,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는 건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2009년 26만 킬로리터였던 막걸리 출고량은 막걸리 붐에 힘입어 2011년 46만 킬로리터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 막걸리 수출 금액 역시 5,267만 5천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수출 대행 및 지역사업 협업 등으로 간접적인 운영에 나서기도 했고 일부 대기업은 직접 막걸리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막걸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창 사랑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소규모 양조장들의 반발로 2011년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가로막혔고요. 이후 막걸리 내수량은 2013년 37만 킬로리터, 2014년 35만 킬로리터, 2015년 34만 킬로리터, 그리고 2016년 33만 킬로리터, 지난해에는 27만 킬로리터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출 금액도 같은 기간 75%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하지 못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2015년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대중소 상생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장 성장을 막은 사례로 남은 건데요. 막걸리 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식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발광다이오드, 즉 LED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됐는데요. 그러자 중소기업 업체가 아닌 해외 기업의 시장을 장악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관련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상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업계가 특히나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국내 콩 사용량이 줄어 농가 피해로 이어진 적이 있는데요. 국산 콩 수요처인 대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매량과 출고 가격이 떨어지자 콩을 재배하는 피해는 결국 농가에게 전달됐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 국산 콩을 사용하는 두부 제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예외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막걸리와 두부 모두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는데요. 결국은 뭐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품목이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장김치 시장이 그렇습니다. 국내 포장김치의 내수는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시장을 넓히고 있는 탓에 수출 상황은 정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김치 수출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포장김치도 막걸리와 두부처럼 적합업종 대상에 올라서 부작용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최근에 포장김치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게 중국산 제품 때문에 수출 시장은 녹록지 않다고요. 네, 국내 포장김치 매출액은 2015년 1,440억 원, 2016년 1,843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산 수출 김치는 지난 2014년 24,742톤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23,111톤, 2016년 23,490톤, 지난해 24,311톤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 김치는 국내 식탁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산 김치 수입 물량은 27만 5,631톤으로 3년 전에 비해 29.44%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은 올라가지만 수출 물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중국산 김치가 이유라고는 하는데 중국산 김치가 그러면 시장을 넓히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조사된 국내산 김치의 수출 단가는 2016년 기준으로 1kg당 3.36달러인데요. 반면 중국산의 수입 단가는 1kg당 0.5달러, 국내산 가격의 6분의 1 수준인 673원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가격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경쟁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올해 말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요? 네, 식품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김치가 포함되어 있어 수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장김치 업계 1, 2위인 기업 두 곳은 K푸드인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익이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두 곳 모두 대기업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대기업에 대한 제재로 시장 성장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식품 업계 산업 특성상 영세 상인들이 정말 많은 산업이 이 식품 업계이다 보니까 이곳의 우려가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전 세계에서 김치가 사랑받고 있지만 이미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만으로는 국내산 김치 수출을 늘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김치 무역 적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김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부작용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없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계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거 국산 콩과 막걸리 시장 사례 등을 볼 때 어느 정도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식품 산업의 축소 문제와 오히려 해외 지분의 침투에 용이하다는 지적으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업계에서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계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최근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경원은 우선 생경 적합업종이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생경 적합업종 신청 자격 단체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업들이 대외경제 여건과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만큼 대기업 대변단체 및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 요구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먼저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비중 요건을 현행 30%에서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현행 특별법대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대기업 규제만으로 무게추가 쏠릴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무조건 한쪽만 규제하고 한쪽만 지원해주기보다는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미 위축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구성하는 중소기업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시장을 보존해주면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은 또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특별법 시행 전에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장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특별법 시행에 대한 의의 신청을 중기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경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차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해야 한다는 건가요? 소상공인 생경 적합업종 신청 자격의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90%까지 상향해서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요구와 주장도 있습니까? 특별법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를 생경 적합업종의 12위원 추천단체로 명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름만 특별법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경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 되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앞두고 한국경제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의견을 내놨는데요. 중소기업 측에서도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중견기업연합회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등 개념이 모호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으로 동종업계 소상공인이 과반수 이상인 기업,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을 9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키토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동반 성장과 상생의 취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